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79화고요. 제가 이 마스크를 쓴 이유가 제가 2021년 1월 2일, 3일 이틀 연속으로 에듀윌 가서 강의 촬영을 10시간, 10시간 토요일, 일요일 총 20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입술이 막 당나발이 돼가지고요. 막 헬피스가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링겔 맞고 막 약 먹고 하는데도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 흉하실까봐 그냥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9화고요. 뭘 살펴볼 거냐면 이번 주에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하면 막 십몇 분씩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자, 교통사고가 뭐냐? 교통사고라고 하는 그 정의를 보험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말하는 교통사고가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속도와 충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제가 이제 애들 강의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하거든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운동 에너지 공식이 여러분들 뭐 갑자기 공식 뭐 웬 공식이냐 하시겠는데 그냥 흘려 들으세요. 2분의 1 mv 자승입니다. 2분의 mv 제곱, 2분의 1 mv 스퀘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교통사고가 뭔지 여러분들 특히나 법률적인 어떤 문서로서 문구로서 뭔가를 다투는 그런 일에서 정의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사고가 뭐냐? 자동차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 쓰는 건 도로교통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 약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날라오는데 본 적 없어요. 이러실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무보험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에 자동차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찾아봐야 되죠. 자동차 관리법 찾아보면 자동차 관리법에서 제2조 정의에서 자동차란 원동기 동력을 가함으로써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기계, 그게 원동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죠, 엔진.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바다나 하늘 말고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그럼 수륙 양용 자동차 군대에서 막 이런 그거는 그럼 자동차 아니 그것도 자동차 맞아요.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서도 이동 가능하다 뭐 이런 거지. 어쨌든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자동차죠. 또는 이에 견인되어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캠핑카 그 차 자체로 캠핑카인 것도 있지만 차의 뒤에 매달려가는 트레일러 있잖아요. 캠핑 트레일러 이것도 차라는 거예요. 추레라가 컨테이너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끌고 가는 이 트랙터하고 뒤에 딸려가는 트레일러하고 이 트레일러도 차고 트랙터도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사진 이렇게 찍는데 보면 트랙터 뒤에서 사진 찍으면 그 기사님들이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앞하고 뒤하고 번호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트레일러 뒤에 붙어 있는 그 번호랑 이 끌고 가는 트랙터에 달려있는 번호가 달라요. 각각 둘 다 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차다. 그리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는 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치고요. 그 제외하는 거는 뭐냐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기계와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이런 것들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아니다 이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구분을 해놨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도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건 자동차 관리법상에서 말하는 자동차라는 건데 거기서 요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건설기계도 집어넣어놨고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리고 그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그것도 여기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이륜 자동차도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농기계도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동차로 봅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혹은 이거 자동차 아니야 했는데 아닌 뭐 그런 자동차들이 혹은 기타 교통수단이 기타 교통수단은 자동차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교통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킥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전거, 자동차 아니죠? 자, 혹은 뭐 수레, 리어카 이런 거 기타 교통수단이죠. 자, 뭐 그런 어떤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이 요게 중요해요. 우리 빨간색 펜이 어느 순간부터 없더라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운행과 관련된 사고. 자, 운전자 보험에서 이거 보상되나요? 했을 때 내가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차가 약간 경사진데 세워놨는데 차가 내가 내리면서 어쨌든 내가 이 차를 운행하면서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급하게 마트 가가지고 뭘 산다고 내려가지고 담배 사러 갔는데 차가 울불불 굴러내려가지고 사고가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했어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이거 보상되는 거 아니냐? 형사합의금 나오는 거 아니냐? 안 나와요. 운전자 보험은요. 차의 운전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내가 운전한 거. 운전은 뭐냐면 그 우리 약관에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울산 사니까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그 내가 목적지로 정한 그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내렸어요. 그러면 주차장은 그렇구나. 그 건물 옆에 경사로에 차를 대고 내렸어요. 담배 사러. 아까 담배 사는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담배를 안 피지만 자 그러면 내가 목적지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 옆에 골목에 잠깐 이제 담배를 사러 차를 대고 내린 거 그까지가 운전. 내리기 전까지. 자, 내렸어요. 그럼 운전 행위는 종료된 거예요. 현재 시동이 걸려서 정차 중이든 시동을 끄고 사이드 땡기고 파킹으로 놓고 해서 얘가 주차 중이든 내가 차에서 이제 내렸어요. 운전 행위는 종료된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담배 사러 갔는데 굴러 내려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거는 운행은 맞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해당이 되는 건데 내가 운전을 안 한 거예요. 나는 담배 사러 가 있었어요. 지가 혼자 굴러간 거예요. 근데 지가 혼자 굴러갔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다. 내 차로 인한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고 그리고 그 책임은 이 차의 운행, 차를 그 목적에 맞게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걸 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 차를 정확하게 핸들을 안쪽으로 돌려놓고 사이드 당기고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싶으면 침묵도 받침목도 받쳐놓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차가 굴러가서 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이 차의 운행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 말하는 교통사고고 대인 대물 보험 처리가 되는 내용이죠. 내가 뭐 특별히 물론 이제 과실이죠. 내가 잘못한 거죠. 과실이 있으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과실이 전혀 없는데 사고가 난다? 내가 전혀 과실이 없는데 사고가 나면 쥐가 나를 물어줘야지. 나는 신호받아 가만히 있는데 그냥 뒤에서 와서 박았어요. 이거는 내가 과실이 없잖아요. 교통사고는 맞아. 그렇지만 내가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건 책임 있는 사람이 나를 물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차가 굴러가게 만든 데에는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책임으로 물어주는 거고 그렇게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처리를 해주는 거고 교통사고라고 하는 건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으로 인한 그 운행과 관련된 사고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 사람하고 부딪히는 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입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차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운행이든 운전이든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다치겠다. 그러면 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형법 제268조 중과실치사상죄에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일단은 처벌을 면해줍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그런데 자동차 보험 안 들어있어요. 자전거니까. 그런데 내가 중과실만 하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 자전거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안 들어있어요. 그럼 형사처벌 돼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 사람 치료를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냐? 그래도 처벌됩니다. 법원의 판결 지난번에 우리 알아봤었어요. 자, 속도와 충돌 에너지 부분은요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냥 여러분 재미없을 거니까 여기까지 뭐 끊어도 돼요. 자, 속도와 충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K가 에너지예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M은 뭐냐면 질량, 매스라고 해가지고요. MASS, 매스라고 해서 질량입니다. 질량. 우리 물리량인데 그 물체의 무겁기를 표현하는 그 크기를 표현하는 물리량. 그게 질량입니다. 질량. 우리가 일상생활에 질량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잘 안 쓰죠. 무게, 중량 뭐 이런 말을 쓰죠. 근데 그 중량이라는 말은 물리학적으로 중량은 질량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량은 질량의 크기만큼 지구 중심을 향해서 내리누르고 있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크기만큼 지구 중심을 향해 내리누르고 있는 힘입니다. 힘. 중량. 근데 우리는 중량을 그런 용어로 안 쓰죠. 그냥 뭐 저 차의 중량이 뭐 3톤, 5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는 질량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V가 뭐냐면 velocity. 뭐 특정 회사의 차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velocity. 속도의 속도. 자, 보세요. 속도의 제곱이에요. 에너지는. 그러면 속도가 2배가 됐어. 60으로 충돌했어. 30으로 충돌했을 때 에너지보다 60으로 충돌했을 때 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제곱이니까 4배가 된다. 그리고 더미를 이용한 충돌 실험에서 시속 60km로 고정장벽, 질량 무한대의 고정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콘크리트 벽, 이런 거 옹벽을 충돌하면 사망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야 60km 그냥 뭐 다녔는데 그 상태에서 사고 나도 안 죽던데 왜 안 죽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요. 그리고 60km는 유효 충돌 속도를 말합니다. 부딪혀서 같이 함께 움직인다 이래버리면 유효 충돌 속도가 60까지 안 가는 거죠. 근데 완전히 옹벽을 60으로 박았다. 이거하고 앞에 서 있는 차를 뒤에서 60으로 박았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박고 함께 밀려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충돌 속도가 60km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거고,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사고를 예측하게 되면 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60km/h의 속도로 정확하게 고정장벽 충돌해서 유효 충돌 속도가 60km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없다. 그래서 사고 나서 확 바로 많이 죽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간간히 교통사고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세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올해 2021년 1월 1일 날 문의를 받은 영상이 있어요. 가는데 차가 눈이 와 있는데 차가 3차로에서 1차로를 향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서 핸들을 확 꺾었는데 중앙분리 미끄러지면서 차가 돌면서 중앙분리 쿵 받고 서는데 1차로 오던 차가 내 뒤를 쿵 받고 가요.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요. 이렇게 180도로 더 돌아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로 내 뒤가 있고 저 바깥쪽으로 3차로 쪽으로 내가 앞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차가 또 한 대 와서 또 박아요. 자, 이 운전자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뒤를 안 봤습니까? 응? 운전하면서 누가 뒤를 보냐고요? 정면만 잘 보면 되지. 정면만 잘 보면 돼요. 사실 정면만 잘 보면 되는데, 자, 이 사고 1차로 약간 뒤편에 나는 2차로로 가고 있었고요. 차가 오고 있다는 걸 내가 이 차량의 흐름을 내가 지금 가고 있고 1차로 차가 오고 있고 3차로 차가 없고 갑자기 차가 보이네?
이 흐름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었으면 1차로 쪽으로 안 갔겠죠. 3차로로 꺾었겠죠. 근데 내 좌측 뒤에 차가 오고 있던 걸 내가 주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이드미러를 보고 뒤를 보고 막 이렇게 운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틈틈이 내 주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를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방어 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차로로 꺾었으면 그냥 3차로 쪽에 옆에 옹벽을 콩 받고 서든지 그냥 그 정도로 끝날 사고를 1차로 쪽으로 내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차한테. 근데 이 차는 가버렸거든. 도망갔거든. 못 찾았으면 둘 다 피해자지. 근데 이거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1차로 진로를 막았으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행 상황을 함께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사고 언제 잘 나냐면 가고 있는데 주유소 출구 쪽에서 차가 툭 튀어나와요. 놀라서 꺾었어. 1차로 가는 차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가야죠? 이 사람이 가야죠? 당연히 이 사람 피해자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내가 저 나온 차한테는 피해자지만 이 차 입장에서는 내가 가해자인 거예요. 근데 저 차를 잡았다. 찾았다. 그럼 되는데 휜 가버렸다. 블랙박스에 번호판도 제대로 안 찍혔다. 블랙박스 꺼져 있었다. 그럼 내가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전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차를 박았어야 되냐? 네, 그 차를 박았어야 돼요. 그 차를 박아야 내가 피해자가 되는데 여기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웃기죠? 근데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꺾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꺾는 걸 안 꺾게 만들려면 일어나 어차피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사고는 나게 돼 있으면 내가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덜 다칠, 피해가 적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왕 사고 나고 내가 덜 손해볼 사고를 선택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방, 측방,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펜이 고장 나서 수동으로 까야 돼요.